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인도와 대만 여행객에 대한 30일 무비자 입국을 올해 11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자 면제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푸켓에서는 2026년 4월부터 글로벌 지속 가능한 관광 컨퍼런스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JR 홋카이도가 태국에 기증한 여객 열차가 5월과 6월 태국의 주요 관광지를 운행합니다. 관광특별열차는 날짜별로 촌부리와 차층사오, 페차부리와 록부리, 빠친부리와 브라쭈압 키리칸을 운행하게 되며 티켓은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행되다가 퇴역한 열차를 운송비만 부담하면 공짜로 주겠다는 소식에 태국 국영철도가 인수를 제안했으며 열차 개량 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산 두리안의 수출용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160밭에 이르면서 올해 수출 목표 1억 3천만 밭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두리안의 수출 증진을 위해 동부지방의 두리안 재배를 촉진하고 있는데 동부지방에서 수확되는 수출용 두리안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60밭, 중간 등급의 두리안은 120밭, 크기가 작은 것은 킬로그램당 100에서 110밭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태국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성적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태국 교육부는 LGBTQ 학생들에 대한 복장 규정을 발표했는데 남성으로 태어나 머리를 기를 경우 머리를 뒤로 묶고 리본으로 묶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머리는 잘게 해도 무방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성별의 교복을 학생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집계한 4월 태국 가정의 평균 생활비는 18,187바트였습니다. 교통비나 차량 연료비, 차량 할부금과 휴대전화요금에 4,267바트를 지출했고 집세나 주택 수리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 가전제품 구입에 4,004바트를 지출했습니다. 병원 진료나 약값 등 의료비에 986바트를 지출했으며 수업료와 여행, 도서 구입과 자선 납부에 765바트, 의류 구입에 375바트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 구입에는 244바트, 음식 구입이나 배달 음식에는 1651바트, 육류나 생선 구입에 1260바트, 외식비 1061바트, 과일과 채소 구입에 700바트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유 가격을 리터당 33밭 이하로 유지하고 15kg 기준 가정용 LPG 가스의 소매 가격을 423밭으로 고정하고 월 300단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단위당 19.054땅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태국의 유명 스탠딩 코미디언인 우돔 씨의 공연은 넷플릭스로도 방송되어 한국 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총리부의 카론 부대변인은 공연 중 동북부인 이산 지방의 농민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며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우돔 씨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페차부리 지방 출신의 파리나 전 의원은 우돔 씨가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형법 112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편 공화정임을 명심하고 여행이나 거주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달 풀문축제와 하프문축제가 열리는 꽃팡안으로 인해 꽃다오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올해 1분기에만 꽃팡안과 꽃다오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꽃다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포트라이트 꽃다오 2024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태국 내 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품탐 상무부 장관은 수린 지방의 쌀저 장창고를 방문하고 정부가 수매해 보관 중인 쌀을 경매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임락 정권 당시 대규모 쌀 수매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프라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관된 정부미를 방출하면 2억에서 4억 밭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탁신 전 총리가 미얀마 반군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릿 외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는 개인 자격으로 반군 지도자들과 만난 것으로 태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잉낙 전 총리의 귀국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외교부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내 두리안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의 밀수 두리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입수한 상무부는 짠타부리의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범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고물가와 생활비급 등의 원인 중 하나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얼마 전 태국 중앙은행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을 유지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태국은행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피차이 재무부 장관은 곧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움직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앙마이 무앙지역의 시장에서는 짠타부리나 라용에서 수확한 두리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킬로그램당 16밭에서 200밭 사이에 판매되지만 최상급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밭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망고스틴은 킬로그램당 50에서 70밭, 귤은 80밭, 망고는 킬로그램당 15밭에서 30밭에 팔리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등 북부지방과 동북부지방 일부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방콕과 수도권의 대기오염도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일까지 방콕과 수도권에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로 일부 지역에 큰 비가 내려 침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타야에도 폭우가 몇 시간씩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지없이 저지대 도로들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도로 침수의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나 낙엽 등이 배수구에 걸리면서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 당국이 침수도로의 배수구를 청소하면서 대처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 호텔협회에 따르면 호텔 사업은 전반적으로 아주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특히 4성급 이상의 호텔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성급 이하의 호텔군의 회복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의 성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을 예로 들면 이전에는 주로 단체 여행을 통해 태국을 찾았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항공권이나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태국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고사무이에서 숨진 프랑스 여성 사업가가 가정부에게 5천만 밭에서 1억 밭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프랑스 여성의 자산은 태국에 설립한 회사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태국인 2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담당 회계 사무실이 가공의 임무를 내세워 주주로 참여시킨 것으로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려 해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식의 49%만 소유할 수 있어 언제든 태국인에게 회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국 사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부에게 남긴 유산이 회사 소유여서 실제로 가정부에게 지급될 유산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키팟 노동부 장관이 10월부터 전국의 하루 최저임금을 400바트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제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개의 단체가 뜻을 모아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단체들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강행된다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콩겐 지방에서 허가 없이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던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1,400주 이상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타이만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해 조업하던 어선 5척을 납포하고 선원 23명을 체포했습니다. 6일 오전 9시경 나라티원 무양 지역의 강변 광장에서 오토바이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안당국은 이슬람 무장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콕과 인접한 사무사콘 지방의 종이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료 2만 톤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을 끄는데 반나절이 소요되었고 피해액은 5억 밭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클라 하샤이 시내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면서 전신주 10개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되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나콘 시탄마라 지방에 위치한 천연고무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2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을 벌였는데 12시간 만에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앙통에 위치한 침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한 동이 전소되고 남성 직원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용에 위치한 라면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직원 1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은 소방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되었는데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간 지방의 제오 태국 라오스 우정이 다리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주차한 피업 트럭 2대를 덮치면서 차 내에 있던 태국인 남성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작업자들이 차량 내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용한 샴푸와 린스통을 수집후 내용물을 채워 재판매하던 31세 남성을 논타부리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인터넷으로 샴푸와 린스 제조법을 익혔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샴푸와 린스는 방콕 수도권과 아유타야 지방의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논타부리 지방의 3곳을 압수수색하고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가짜 유니폼 2만 점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강도 혐의로 10대 소년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일본도를 소지하고 5회에 걸쳐 강도짓을 벌였는데 4번의 범행에서는 피해자들이 도주해 범행에 실패하고 24세 태국인으로부터 50팟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미국 당국에 의해 수배된 37세 남성을 방콕 방플랏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납치와 사기, 성폭행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오레곤주에서 지명 수배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태국으로 도주해와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촌부리 센수 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영상을 촬영한 26세 여성을 체포하고 벌금 2,000밭을 부과했습니다. 성인 콘텐츠 사이트의 방세내변을 배경으로 촬영된 태국인 여성의 영상 조회수가 200만 회를 기록하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태국의 해변에서는 폭죽을 발사하면 체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푸켓 경찰은 빠뚱 해변에서 폭죽을 발사하던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폭죽을 판매하던 태국인 노점상도 잇따라 체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 통로경찰서는 수쿠미소 24에 위치한 남성 전용 마사지점을 단속하고 관리자인 35세 미얀마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콕의 경찰청을 방문한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경찰관이라고 밝힌 여성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해당 경찰관의 5번째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16년간 자녀 5명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했고 폭언과 위협을 가하면서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5명의 부인과 16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39세의 전직 국경순 찰대 출신의 남성을 나라티와 지방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15년 5월 10대 청소년 2명을 납치 후 총으로 살해한 뒤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바닷물의 온도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국의 바닷속에 서식하는 산호가 백화되는 현상이 거의 재앙적 수준이라고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